그러면 47번 테마, 이제 부동산 개발 관리 마케팅론에서 개발의 테마가 4개 있다 그랬죠.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동산 개발은 아주 간단합니다. 내용도 간단하고 난이도도 크게 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론 정리하고 바로 기출 몇 개 풀고 예상 문제 푸시면 따로 공부를 이렇게 별도로 안 하셔도 시험장에 가서 문제 적용하는 데는 거의 지장이 없는 그런 파트입니다. 주요 논점이 몇 가지가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들만 열심히 차근차근 해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난이도가 합자리 파트니까 편안하게 따라오셔도 됩니다. 물론 이 파트도 이제 꼭 맞춰야 된다는 부담감은 존재하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후반부로 가면 갈수록 개발 관리 마케팅 쪽은 좀 다 맞추겠다, 거기만 나와봐라, 100% 맞춰버리겠다 하는 마음으로 접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개발은 출제 가능성, 여기 지금 부동산 개발 자체에서 한 50% 정도가 되는데요. 어떤 것들을 공부하셔야 되냐면 부동산 개발의 위험이 있습니다. 우리 법십이라고 합니다. 요 3가지 위험하고, 시장 위험 줄이기 위해서 시장 연구라는 거 있고요, 시장성 연구라는 거 있고요, 흡수율 분석이라는 거 있습니다. 이 흡수율 분석은요, 민감도 분석하고 좀 구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쟁점에 가시면 부동산 개발의 위험 법시비로 구분을 하시고, 시장 힘을 줄이기 위한 연구, 시장 연구, 시장성 연구, 흡수율 분석을 공부하셔야 되고요. 흡수율 분석은 뭐냐? 정의하고 목적하고 민감도 분석과의 비교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흡수율 분석을 실컷 설명해 놓고 민감도 분석이라고 한다든지, 민감도 분석을 실컷 설명해 놓고 흡수율 분석이라고 한다든지, 요거 2개 잘못 교차로 크로스해서 틀리게 되는 부분을 조심하시고요. 그다음에 아파트 재건축 사업할 때 재건축 조합이라는 게 구성이 되는데, 어떻게 할 때 조합이 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어떻게 할 때 조합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도 내용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지금부터 출발합니다. 자, 일단 부동산 개발의 정의부터 내려보도록 할 건데 다 집어치우고요. 부동산 개발에는 시공을 담당하는 행위가 제외된다. 그래서 여러분들 요거 키워드 위주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디에는요? 개발에는요, 시공이 제외된다. 개시 제외, 개시 제외. 이런 개시 제외. 개발은 어떤 거냐면 건설공사를 수행하거나 토지를 형질 변경하거나 아니면 조성을 하거나 건축물을 건축수선, 대수선, 리모델링, 용도 변경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하는 모든 재반 활동을 개발이라고 합니다. 개발에 뭐가 포함되는지를 공부하지 마시고, 개발에는 시공 파트는 제외된다라고 법 조문에 있습니다. 부동산 개발업의 육성에 관한 법률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개발에는 시공 제외된다, 개시 제외 좀 기억을 하시고, 개발하는 주체가 3가지 주체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1섹터, 공적 주체라고 하는데, 여기는 국가, 지자체, 공사까지가 1섹터고요. 사적 주체를 2섹터라고 하는데, 개인, 기업, 조합까지를 2섹터라고 합니다. 3섹터는 공동 주체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왜 민관 합동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거든요. 민관 합동. 관하면 관공서 얘기하는 거예요. 민과 관이 합동으로 개발하는 경우 공동 주체를 3섹터라고 합니다. 자, 부동산 개발의 단계는 5단계짜리는 굳이 기억하실 필요가 없는데 7단계짜리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7단계짜리는 암기하는 방법. 예, 부타, 금검마.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예, 부타, 금검마. 중요한 건 뭐냐면, 부지 매입을 기점으로 타당성 분석을 2번 하는데, 예비적 타당성과 타당성이 있다는 거, 그 사이에 부지 매입이 있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예타, 이거 타라 그래요. 부지 매입 하기 전에 예타 한번 들어가고 부지 매입 했을 때는 타당성 분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타당성 분석 중 조금 계략적으로, 아직 부지 매입하기 전이니까 타당성을 따지는 것이 예비적 타당성이라면, 타당성은 부지 매입이 끝났으니까 구체적으로 타당성을 검토하는 작업이다. 그래서 예, 부타, 금검마 아이디어, 예비적 타당성, 부지 매입하고 타당성, 금융, 건설, 마케팅입니다. 돈 빌려서 짓고 팔아먹습니다. 금검마는 뭐 안 틀릴 것 같고, 예타와 타 사이에 부지 매입이 있다는 거. 시험에 자꾸 예, 타부 금검마 이렇게 나오거든. 타부 그러면 안 돼. 예, 부타 금검마. 아이디어, 예비적 타당성, 부지 매입, 타당성, 금융, 건설, 마케팅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아시겠죠? 좋습니다. 이번에는 부동산 개발의 위험입니다. 자, 부동산 개발의 위험에는 법시비 위험이 있습니다. 법률적 위험, 시장 위험, 비용 위험이 있습니다. 자, 우리 부동산 개발의 위험에는 방금 소개해드렸던 법시비가 있는 거고요. 법시비가 있는 거고, 얘랑 구분하셔야 될 게 벌서스, 부동산 투자의 위험도 구분하셔야 됩니다. 부동산 뭐의 위험? 투자의 위험. 부동산 투자 위험에는요, 우리 앞에서 살펴봤던 바와 같이 사금 법인유 위험이 있습니다. 사금 법인유, 사업상의 위험, 금융적 위험, 법적 위험,
인플레 위험, 유동성 위험. 그러면 얘는 사금법인료가 뜨면 부동산 무엇의 위험이고 투자의 위험이고 법 시비가 뜨면 법으로 시비를 가려보자 이렇게 뜨면 부동산 개발의 위험이다. 자, 법률적 위험은 토지 이용 규제 같은 공법상의 위험과 소유권 관계와 같은 사법상의 위험을 구분하셔야 됩니다. 바꿔서 넣으면 안 됩니다. 이용 규제를 사법상의 위험이라고 한다든지 소유권 관계를 공법상의 위험이라고 한다든지 그러면 안 되고, 법률적 위험 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법은요, 조금 비싸더라도 이용 계획이 확정된 토지를 구입하는 것이 좋다. 그럼 거꾸로 해석을 하면 이용 계획이 확정된 토지를 구입하는 것은 법 시비 중에서 어떤 위험을 줄이기 위한 방법입니까? 그러면 법률적 위험 부담 줄이기 위한 방법입니다 라고 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시장 위험은 조금 이따가 하도록 하고요. 제일 중요한 거라서. 비용 위험. 개발 기간 중에 요즘에 이거 많이 발생합니다. 추가적으로 비용이 더 들어가는 위험을 추가 비용 위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책임 시공이라고 해서 책임 시공. 내가 이거 책임지고 이 사업을 완성할 수 있는 최대 가격을 제시받은 다음에 더 이상은 비용 부담하지 않겠다는 계약이 최대 가격 보증 계약, 실무에서는 책임 시공이라고 합니다. 이 최대 가격 보증 계약을 체결하면 비용 위험은 추가적인 비용이 없겠지만 사업비가 처음부터 필요 이상으로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는 단점이 있긴 합니다. 그래서 부동산 개발의 위험에 몇 가지가 있는데, 세 가지가 있는데, 공사법상의 위험, 이용 계획이 확정된 토지를 구입하는 것은 법률적 위험, 추가적인 비용, 최대 가격을 계약을 맺은 다음에 추가적인 비용 부담하지 않겠다는 것을 맺는 것은 비용 위험. 그다음에 시장 상황이 변해서 하게 되는 위험이 경기 침체 같은 거, 시장 위험입니다. 시장 위험 줄이기 위해서는 일단 이거 두 개부터 좀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는 시장 연구고요. 하나는 또 시장성 연구예요. 자, 수요가 몇 개인지 공급이 몇 개인지를 따지는 것이 시장 연구고, 이걸 먼저 봐야 돼요. 그걸 해야지 매매, 임대될 수 있는지 없는지를 조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후행하는 겁니다. 만약에 수요가 더 많다, 그러면 시장성이 있는 거고, 공급이 더 많다, 그럼 시장성이 없는 거지. 그러니까 결국 시장을 봐야 시장성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암기할 때는 수요 공급은 시장이고 매매될지 안 될지가 시장성이니까 성매매 특별방지법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겠죠. 매매 뜨면 시장 아닙니다. 시장성. 수요 공급이 시장. 근데 시장성 연구를 좀 더 구체적으로 하는 방법이 흡수율 분석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건 좀 중요합니다. 흡수율 분석은요, 여기 한번 볼까요? 지난 1년 동안에 시장에 공급된 부동산이 얼마만큼 소비되었느냐를 따지는 겁니다. 소비하셔도 되고, 분양하셔도 되고, 매매하셔도 돼요. 거래하셔도 되고. 그러면 흡수율 분석의 반대말은요, 소비되고 남은 거, 공실률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공실률이 높으면 흡수율이 떨어지는 거고요. 공실률이 낮으면 흡수율이 올라가는 거지. 요거는 작년자로 분석하기 때문에 과거 추세를 파악하는 게 맞거든요. 근데 흡수율 분석은 목적이 뭡니까? 그러면 반드시 미래가 나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흡수율 분석은 분석 자체는 과거 추세 자료를 분석하는 거예요. 근데 흡수율 분석을 왜 합니까? 하고 목적을 묻는다면요, 미래 시장성을 뭐하는 것이, 예측하는 것이 목적이다. 목적이 떴을 때 미음이죠, 미음. 미래 예측, 미음이 나와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 번 더, 지난 1년 동안에 시장에 공급된 부동산이 얼마만큼 소비되는지를 따졌더니만 한 95%가 흡수되고 5%가 공실료로 남았어. 그럼 이 지역은 흡수가 잘 되는 지역, 안 되는 지역? 잘 되는 지역이죠, 95%니까. 앞으로 이 지역에 개발 사업을 해도 되겠다라는 것을 예측하기 위한 것이 목적이라니까. 그래서 흡수율 분석은 분석 자체는 추세 분석이면 틀림이 없지만 미음입니다. 미음. 목적이 뭐예요? 그러면 미래 예측이 목적이에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앞으로 개발 사업을 해도 되겠다, 안 되겠다. 얘랑 구분해야 될 게 민감도 분석이라는 게 있는데, 민감도 분석은 투입 요소가 변화되었을 때 앞에서 했던 겁니다. 결과치가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를 분석하는 기법입니다. 그래서 투입 요소와 결과치를 따지는 건 민감도라면, 시장에 공급된 부동산이 얼마만큼 소비되고 얼마만큼 남았어, 공실률은 얼마고 소비는, 흡수는 얼마 됐어 하는 걸 따지는 게 흡수율이 되는 겁니다. 민감도 분석과 흡수율 분석을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결론, 자, 부동산 개발의 위험에는 몇 가지가 있는데, 세 가지가 있는데, 공사법상의 위험, 또는 이미 이용 계획이 확정된 토지를 구입하는 거 하면 법률적 위험. 자, 추가적인 비용 부담하지 않기 위해서 최대 가격 보증 계약을 맺으면 되긴 한데 사업비가 높아진다는 단점이 있는 위험은 비용 위험. 수요 공급 시장, 매매될지 안 될지 시장성. 보다 구체적으로 지난 1년 동안에 시장에 공급된 부동산이 얼마만큼 소비되었는지를 조사해서 미래에 이 지역이 개발 사업을 해도 되겠다 안 되겠다를 판단하는 분석은 흡수율. 흡수율 분석은, 분석 자체는 추세 분석, 과거 추세 분석이지만 목적은 뭐예요? 그러면 미래 예측. 투입 요소를 변화시켰을 때 결과치가 어떠한 영향을 받는지를 분석하는 기법은
인감도 분석 구분하시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오케이. 잘 따라오셨어요. 많이 어렵진 않습니다. 그다음에 부동산 개발 사업의 타당성 분석은요. 5단계인데요. 그냥 이렇게 암기하시면 됩니다. 부동산 개발의 타당성 분석은 지시성 타투 이렇게 하시면 돼요. 지시성 타투, 지역 경제, 시장, 시장성, 타당성 투자인데 이거 편하게 한번 들어보세요. 내가 분당에다가 30평짜리 아파트를 짓고 싶어요. 그럼 일단 여러분들 분당에 지역의 주민들의 소득 수준은 얼마인지, 기반 산업은 뭔지, 교통은 어떤지 봐야 되겠지. 이런 것들을 지역 경제라 그래요. 수요가 몇 개인지 공급이 몇 개인지 봐야 되겠지. 이거 시장이라 그래요. 수요가 많아. 매매가 될 것 같아. 그러면 시장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면 돈 될까 안 될까를 판단하는 겁니다. 수익과 지출. 수익이 많잖아요. 그러면 타당성이 있다 그러는 겁니다. 그때 투자하는 겁니다. 그래서 투자는 언제 하냐면요. 타투. 타당성이 있을 때 하는 겁니다. 그럼 시장성이 있을 때는 뭐 보러 가는 거고 타당성 보러 가는 거고 시장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타당성을 볼 이유조차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지시성 타투 같이 한번 해봐요. 시작. 지시성 타투. 지역경제, 시장, 시장성, 타당성, 투자. 지성시 타투 절단 하는 거야. 지시성 타투. 지역경제, 시장이 먼저, 시장성이 나중, 시장성 있으면 타당성 보고 타당성 있을 때 투자하는 거다. 지시성 타투, 지시성 타투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마지막입니다. 자, 아파트 재건축 사업할 때 조합이 구성되거든요. 이거라도 우리는 재건축 조합이라고 하는데 재건축 조합은 어떻게 하면 좋은지를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은 500세대가 처음에 살았는데요. 재건축하면서 원래 5층짜리 아파트가 20층짜리가 되어서 갑자기 15층 정도 더 분양하게 생겼어. 그래서 조합원들 분양분이 있을 거고요. 일반 분양분이 생기는 거지. 일반 분양 물량이 늘어나는 게 좋거든 일단은. 일반 분양이. 그러면 조합원 분담금이 준다니까. 일반 분양 물량을 늘리기 위해서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용적률이 올라가야 돼. 용적률이. 그러면 좋아. 오케이. 그리고 일반 분양가는 상승하는 게 좋아. 일반 분양가는. 그럼 조합원 부담금이 자연스럽게 인하되는 게 좋지. 공사 기간은 뭐 되는 게 좋고 단축되는 게 좋고. 공사 기간, 건축비도 적게 들어가는 게 좋아. 그다음에 한 3가지 정도를 조심하셔야 되는데, 자 우리 관리 처분 인가가 떨어지고 나면요, 철거 이주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때 다른데 짓는 동안 다른 데서 살고 오시라고 시행사에서 시공사에서 뭐 주냐면 이주비를 줘요. 근데 이주비를 주는 게 아니고 빌려줍니다. 이주비 금리 하락하는 게 좋지. 제일 중요한 거 남았는데 기부 체납입니다. 기부 체납은 누가 누구한테 내는 거냐면 조합이 국가한테 내는 거예요. 조합이 재건축 조합이. 그러니까 원래보다 세대수가 늘어날 거니까 용적률이 올라가니까. 그래서 아파트 부지 일부를 갖다가 뭐 도로로 내놓는다든지 학교로 내놓는다든지 이걸 기부 체납이라고 하는데 어쨌든 조합원들 입장에서는 기부 체납이 감소되는 게 좋아요. 기부 체납이 증가되면 조합원들 땅을 많이 뺏기니까 부정적인 영향입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것부터 한번 해볼게. 이건 지금 끝내시는 게 좋아. 자재가격 하락하는 게 좋아요. 일반 분양가는 상승하는 게 좋아요. 조합원 부담금은 인하되는 게 용적률이 할정돼야지 어쨌든 많이 지을 수 있어요. 일반 분양 물량이 늘어나겠지. 이주비 금리 하락하는 게 좋고요. 공사 기간 단축되는 게 좋고 제일 중요한 거 이거야. 기부 체납이 감소되는 게 좋아. 어떻게 하면 부정적이냐면요. 자재값이 오르고 분양 가격이 일반 분양 가격이 하락하고 조합원 부담금이 인상되고 용적률 축소되고 이주비 금리 상승되고 공사 기간 길어지고 기부 체납이 늘어버리면 많이 뺏기니까 조합원들 입장에서는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하시면 됩니다. 요거 몇 가지 자기가 좀 이해 안 되는 부분만 좀 따로 체크해가지고 보시면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한 방에 이해되신 분들은 따로 보실 필요는 없고요. 그래서 저랑 기출 문제 한 2개랑 그 다음에 예상 문제 한 2개 정도, 한 4문제 정도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아시겠죠? 자, 출발합니다. 32의 문제입니다. 부동산 개발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을 찾아라 그랬는데 행정적 변화에 따른 사업 인허가 지연 위험. 자, 요거는 사업 시행자가 스스로 관리할 수 없는 위험입니다. 자, 여러분들 관리할 수 시행자가 없는 위험이 있고요. 관리할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요거는 어떻게 구분하시냐면요. 개발 사업의 외부에서 생긴 위험인지 내부에서 생긴 위험인지를 봐야 되는데 내부 위험은 관리가 되는 건데 외부 위험은 관리가 안 되는 거야. 그러면 이렇게 행정적인 인허가는 개발 사업 외부에서 주어지는 위험이거든요. 이걸 관리할 수 없는 위험이라고 해요. 투자했으니 그걸 체계적 위험이라고 해요. 공공개발 또는 공영개발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당연히 공익성, 공공성을 이제 추구하기 위해서 하는 개발입니다. 주로 누가 하는 거냐면 정부가 요거 매수 방식으로
또는 수용 방식으로 하는 방식을 공영개발이라고 합니다. 기억을 참고로 하시고. 환지 방식. 환지는요, 뒤에 가서 할 건데, 택지개발 사업이 끝나고 난 다음에 토지 소유자에게 토지를 재분배하는 방식입니다. 절대로 재매각이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땅을 매입하지 않았기 때문에 매각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 더, 환지 방식은 대표적인 신개발이지 재개발 유형이 아닙니다. 재개발 사업이 아니라 대표적인 신개발. 산지나 농지를 택지로 개발하는 겁니다. 맞고. 4번. 부동산 개발은 미래 불확실한 수익을 근거로 개발을 진행하기 때문에 위험성이 수반된다. 이 위험이 법시비 세 가지 위험이 있다는 얘기예요. 마지막 5번.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사업의 어떤 변수들, 투입 변수들을 변화시켰을 때 수익성이 얼마나 변하는지, 수익성을 갖다 우리는 결과치라고 얘기를 해요. 결과치. 그리고 변수들, 투입값은 투입 요소라고 얘기를 합니다. 투입 요소가 변동되었을 때 결과치가 어떠한 영향을 받는지를 분석하는 기법은 흡수율 분석이 아니라 이건 민감도 분석이에요. 만약에 이게 흡수율 분석이 되고 싶으면 어떤 말이 나와야 되냐면 시장에서 공급된 게 얼마만큼 소비됐느냐, 얼마만큼 팔렸느냐, 얼마만큼 분양이 되었느냐, 그러면 분양이 됐으면 안 되고 공실률 얼마나 남았느냐, 이런 게 나와야 된다니까. 흡수율 분석과 민감도 분석 구분하시는 건 정말 중요합니다. Very important.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답은 5번이고요. 이거는 민감도 분석. 흡수율 분석은 지난 1년간 시장에 공급된 부동산이 얼마만큼 소비되었는지를 따지는 겁니다. 구분하셔야 돼요. 네, 좋습니다. 이번에는 2번 문제. 부동산 개발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을 모두 골라라 그랬는데, 자, 조심하셔야 됩니다. 개발이 떴어. 다 볼 필요 없다니까. 시공이 포함되는지 제외되는지 보면 돼. 제외된다. 개시 제외. 개발은 시공 제외되거든. 일단 기역은 포함해야 돼. 이것만 했는데도 날라가. 개발에 시공 제외되는 거 맞거든. 개별권 양도제. 개별권 양도제도는요, 현재 널리 시행되고 있는 제도가 아니다. 자, 우리 기억하시죠? 공개택 초토. 공개택 초토. 공환지세. 개별권 양도제. 요거. 택지 소유 상한제, 토지 초과 이득세, 종합토지세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되는 제도가 아니다. 니은을 품으면 안 돼. 기억은 맞고 니은이 틀리다고. 벌써 답은 2번 나왔고. 3번. 흡수율 분석을 물은 게 아니라요. 흡수율 분석의 목적을 물었어요. 목적은 과거 추세를 파악하는 것이 아니에요. 미래 예측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앞에 거 맞거든. 그 흡수율 분석은 추세를 파악하는 건 맞습니다. 근데 목적이 뭡니까? 그러면 미래 예측이 목적입니다. 라고 해야 됩니다. 디귿도 틀립니다. 디귿. 개발사업에서 용도지역지구제는 공법적 위험이라고 하고요. 소유권 관계 같은 것들은 사법적 위험입니다. 맞고요. 개발사업에 대한 타당성 분석 결과가 동일한 경우에도 업체마다 요구 수익률이 다르기 때문에 업체에 따라서 채택이 될 수도,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이건 당연히 맞는 표현이죠. 그래서 기역, 리을, 미음이 맞으니까 답은 2번이고, 니은, 디귿은 왜 틀렸냐면 개발권 양도제도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되는 제도가 아니다라는 것과 흡수율 분석의 목적은 미래 예측의 목적이라는 게 이 문제의 주요 논점이 되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좋습니다. 답은 2번. 예상 문제 두 문제도 풀어볼게요. 1번. 부동산 개발 사업의 분석할 내용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을 찾아라 그랬습니다. 흡수율 분석은 너무 좋은데. 흡수율 분석은 시장에 공급된 부동산이 시장에서 일정 기간 소비되는 비율을 조사하는 거다. 소비되는 비율을 조사하는 것은 흡수율 분석은 맞습니다. 오케이? 근데 시장의 추세를 파악하는 것도 맞습니다. 미래 시장성을 예측하는 것이 목적으로 하는 것도 맞습니다. 1번은 맞고. 2번. 수요와 공급 따지는 것은 시장이고요. 매매될지 안 될지 따지는 것은 성매매, 시장성이다. 이것도 맞습니다. 예타는 아직 부지 매입하기 전이니까 수익을 계략적으로 따지는 겁니다. 자, 이미 이용계획이 확정된 토지를 구입하는 것은 시장임을 줄이기 위한 방법이 아니라 법률적 위험 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5번이 틀렸는데 문제 수정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옳은 것이 아니라 틀린 것을 찾아라 해야 됩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문제가 좀 해설은 맞는데 문제가 좀 잘못됐네. 옳은 것을 찾아라가 아니라 틀린 것을 찾아라라고 수정해 주셔야 합니다. 문제 수정해 주시고, 자,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문제 수정하시고요. 틀린 거 찾아라고 하면 답이 5번입니다. 흡수율 분석은 소비되는 거 조사하는 거 맞아요? 네, 맞아요. 추세를 파악하는 거 맞아요? 맞아요. 목적은 뭐가 목적이에요? 미래 예측이 목적이에요. 수요 공급은요? 시장이에요. 매매될지 안 될지는 시장성이고요. 개발의 타당성이 아예 부탁 근것만데 예비적 타당성은 아직 부지 매입하기 전이니까 수익을 어떻게 해요? 계략적으로. 이용계획이 확정된 토지를 구입하는 것은 무슨 위험 줄이기 위한 거다? 법률적 위험 줄이기 위한 거다. 답은 5번이 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틀린 것으로 수정 부탁드립니다. 죄송합니다. 2번. 아파트 재건축 사업에서
부정적 영향 주는 건 몇 개인가 그랬습니다. 부정적은 제가 이렇게 할게요. 부정적이니까 X 할게요. 그럼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긍정적이면 O 해주시고 부정적이면 X 해주세요. 자, 자재가 가격이 올랐다. X. 일반 분양분의 분양가가 상승했다. O. 조합원들 좋아합니다. 조합원 부담금 인상된다. X. 용적률이 결정된다. 좋아요. 금리가 하락된다. 좋아요. 공사기간이 연장된다. 안 좋아요. 기부 체납 조심하라 그랬죠. 뺏기는 거야. 증가되면 안 좋아요. 그래서 우리 지금 좋은 거 찾으래? 안 좋은 거 찾으래? 안 좋은 거 찾으래? 그럼 누구랑? 기업, 디귿, 비읍, 시옷 4개. 그래서 답은 3번이 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요즘에 재건축 사업이 들어갈 만한 신도시, 일기 신도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부동산학개론 시험에 아파트 재건축 사업 조합의 사업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거 이런 것들이 나올 가능성이 조금 있어요.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48번은 원래는 제가 테마로 구성하지 않으려고 하다가 그래도 뭐 신개발과 재개발 요거 환지 방식이라는 거 있고요. 환지 방식이라는 거 있고 그다음에 정비 사업이라는 거 있거든요. 가볍게 정리하시면 되는 거라서 요거는 아주 편안하게 보셔도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문제도 한 4개 정도만 보시면 되는 그런 내용이니까 조금 쉬셨다가 48번 신개발과 재개발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